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올랐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외인의 관망세가 짙다고 했는데 오늘 시장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인지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외국인은 오늘도 관망세입니다. 달라진 게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그 고용지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지표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전망한 대로 100만 건 정도 일자리가 늘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6만 건이 나왔어요. 네. 거의 쇼크 수준인데 그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이제는 긴축 우려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관이 오늘 전체적으로 전업종에 걸쳐서 1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그게 구리하고 철강석 가격이 금요일날 급등해가지고 그쪽이 또 계속 올랐고 근데 오늘은 뭐 음식료도 올랐고요. 그리고 신발, 의류, 소비재, 내구재,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요. 거의 뭐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고점을 앞에 두고 아주 강한 매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외국인은 관망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지 않던 환율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 하락에 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는 강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수가 고점에 근접하고 있는데도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고점이 이제 곧 눈앞에 있는데 오늘 고점은 3255포인트 그리고 1월 달의 고점은 3266포인트죠. 네. 원래 기관들은 고점을 넘어서야 매수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매매 패턴인데 오늘은 고점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매수를 했죠. 네. 아무래도 고용지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긴축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환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금요일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오늘 또 절하를 했어요. 지난주에 0.33% 절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0.39% 절상을 했습니다. 환율이 오늘 1114원에서 거의 움직이질 않았고요.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 선물을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그거를 플러스 7,500억까지 거의 1조 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서 거기에 기관이 반응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줄이긴 했지만 주식을 매수를 늘리진 않았는데 기관이 왜 이렇게 고점을 앞에 두고 매수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고용 지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대통령의 그 4주년 연설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와 그리고 내수 부양에 관련된 정책을 총동원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오늘 발표되는 그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게 3.2%고 그리고 이번에 예상하는 거는 3.3% 정도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채 그 입찰이 있습니다. 또 금리가 또 오를지 내릴지 그것 때문에 또 변동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관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일부 매수를 하다가 계속 유지를 했는데 전기전자와 제약과 화학을 매도를 했죠. 네. 일부 오늘 그 화학 관련된 주식 중에서 화학 정유 그리고 의류업체 하나가 실적을 아주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적 때문에 기관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거의 뭐 7,000% 최고 이번에 조금 전에 나왔던 실적을 보니까 뭐 7,000%가 증가했다. 그 정도로 작년에 코로나 때 터졌던 그 적자나 그런 바닥에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을 발표하는 거니까 상당히 큰 폭의 증가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오니까 기관들이 거기에 그 매수로 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 정도의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미국 고용지표가 전망치에 크게 벗어나는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된다고 했을 때 긴축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고용 지표가 그렇게 쇼크로 나왔는데 오늘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6만 6천 명 나왔다. 97만 8천 명 기대했는데 그 정도 나왔고 실업률도 5.8% 기대했는데 6.1%가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런 뉴스가 없습니다. 네.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나왔던 고용 지표에서 일시적인 고용,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택배 그 직원들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그 서비스 업종, 그 여행이나 음식료, 식당 같은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증가는 조금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완전히 직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특히 뭐 최근에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뭐 뮤지컬 배우라든지 뭐 그런 엔터 쪽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식당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직장을 많이 잃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게 다시 재개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 주로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적인 일을 하셨어요. 급여가 끊기니까 그거를 보충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인들의 이 고용지표의 변화, 이것도 단기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대거 일을 그만두고 이제 장기적으로 일을 해야 할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고용지표는 매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 달에는 안 좋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개선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달은 거의 최저치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좋아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또 긴축 얘기를 또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이번이 최저치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 지표는 좋아진다. 이런 기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재무장관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경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니까 빨리 부양을 통과시켜서 이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무장관도 아주 갈 길이 아직 멀고 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뭐 지금 고용지표나 오늘 밤에 나오는 그 물가지표도 또 아마 그런 걸로 또 나올 것 같고, 오늘 나왔던 미국 기업들, 그 생필품들, 소비재를 만드는 업체들, P&G나 그리고 유한 킴블리 같은 그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들, 그리고 월풀, 뭐 그런 회사들이, 이 제품 가격을 10에서 12% 정도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하고 그리고 고용,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뭐, 긴축을 할지 안 할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지표가 나와야만이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긴축 우려를 살짝 낮추긴 했지만 오늘 밤에 나오는 물가 지표 때문에 다시 그게 좀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조금 외국인들처럼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동차를 비롯한 경기 소비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경기 흐름상 원자재에서 소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소비재가 아니고 내구재라고 할 정도로 사용 연수가 3년 이상 되는 그 물건들이죠. 네. 근데 지난주에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이 7,100% 증가했어요. 그리고 수출이 630% 증가했습니다. 그 전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공장이 거의 대부분 멕시코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싼 노동력으로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그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이 급증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영국에서 신차 판매 수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3,100%가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팬데믹 상황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와야 실제로 크게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아마 오늘 자동차 업종이 강세인 거는 물론 뭐 판매 대수가 늘어난 그런 것도 있지만 멕시코의 자동차 지표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원자재에 관련된 그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에 아주 큰 차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공장에 일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또 구해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고용지표에도 나왔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인력난도 심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심각해서 지금 현재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원자재 가격을 제품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잘 기업들이 전이를 시키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단지 지금 기업들의 그 CEO들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자기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폭도 너무너무 크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오늘 매수가 기관 쪽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아직 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걸 겪었던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이나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오일 쇼크 때 보면은 그 유가가 뭐 500%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때도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막 15%, 20% 이랬거든요. 그때 금리가, 미국 금리가 20%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무서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스페인에서 통금을 해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영국도 17일부터 통제를 완화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질병센터 소장도 이제는 그걸 실시간으로 완화하는 정도를 갱신할 것이다. 마스크를 이제 어디서 쓰고 어디서 안 쓰고까지 다 일일이 이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정상화로 가는 그런 초기 단계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것 때문에 대한 또 기대감도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행주도 올랐고, 뭐 항공도 올랐고요. 오늘 카지노도 올랐고, 뭐 소비에 관련된 거는 거의 모든 게 다 올랐다고.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직 그 원자재의 가격이 상품 가격으로 잘 옮겨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좀 빠르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고점 바로 밑인데 매수를 많이 했다. 제가 생각에는 외국인들처럼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5월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고 팔고 싫어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5월이 시장이 좋지 않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통계를 내보니까 5월 시장이 안 좋았던 게 거의 85% 정도 확률로 나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월은 주식을 팔고 쉬어라. 뭐 이런 격언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5월 초에 계속 뉴스가 나왔죠. 네. 우리나라한테 해당되는 뉴스는 아니지만 미국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5월 달은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벌써 고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4일째 지금 오른 게 벌써 지금 12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다들 주가가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12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5월 달에 뭐 주가가 안 좋다, 4월 위기, 뭐 1월 효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뭐 그냥 통계적으로 옛날에 뭐 그랬다, 뭐 그런 거지, 뭐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고용 지표는 나왔으니까 오늘 밤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오늘 밤에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올 건데, 금요일날 확인해 본 그 기대 인플레이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49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5년 포워드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지금 2.33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오늘 미국 금리가 금요일 날 그 고용 지표에 급락했다가 다 올라와가지고 다시 지금 1.6%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달러 인덱스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지금 미국의 그 동쪽 뉴욕에서 텍사스로 가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송유관인데 이게 얼마 전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지금 3일째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가솔린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장중에 유가가 급등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만일에 이 유가 때문에 이게 물가가 또 갑자기 오른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이게 움직이는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1.6%까지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것 때문에 또 물가에 관련돼서, 물가 얘기는 뭐, 사실, 긴축 얘기와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도 5월달인데 지금 그런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물가가 또 오른다고 그러면 또 긴축에 관련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뛰니까 기술주가 안 좋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다 안 좋았고요. 대만도 오늘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감하자마자 마이너스로 또 전환됐거든요. 네. 금리나 물가 때문에 이 기술 쪽이 계속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5월달 주가가 조금 이렇게 흐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생각에는 5월달 뭐 주가가 안 좋아서 주식을 팔고 쉬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3266포인트를 도달했다가 횡보를 한 뒤에 지금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통은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경우가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간망 흐름을 지지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편안하게 다음 달 고용 지표 나올 때까지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의 간망세가 내일은 강한 매수세로 변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